네, 안녕하세요. 뭉쳐야 딴다 뭉딴맨입니다. 이번 승무패 72회차는 챔스 조별 예선 마지막 라운드 14경기입니다. 71회차는 강도가 큰 이변들이 많이 나오며 2월이 되었는데요. 11번 매치의 적중 특례가 없었다면 2등도 안 나올 수 있었던 매치였는데 투픽을 했던 뭉따는 괜히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2등 5분이 5,700여만 원의 대박 회차인데요. 4등도 40여만 원으로 근래 보기 드문 결과였습니다. 아무튼 2월이 되면서 이번 72회차는 대박 회차가 되었고요. 72회차는 챔스 조별 예선 마지막 라운드로 동기부여가 키포인트인 회차입니다. 이번 매치로 16강 진출과 탈락이 확정되는 팀들이 있고 이미 진출과 탈락이 결정된 팀들의 리그 상황과 향후 일정을 잘 체크하셔서 경기력에 얼만큼의 영향을 미칠지 가늠하시기 바랍니다. 행운이 함께 하시기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분석 시작합니다. 이번 경기 B조 2위 PSV와 1위 아스널의 매치입니다. 이번 매치와 상관없이 조 1, 2위가 확정된 양팀입니다. 리그 14승 전승 중인 PSV와 직전 리그 빌라 원정에서 1대0으로 패하며 4연승도 끊기고 리그 1위를 리버풀에게 내주며 리그에 집중이 더 필요한 아스널이고요. 상성은 2승 1무 2패로 대등한데 홈팀들이 승리를 했었던 상성인데 최근 지난 시즌과 이번 시즌 상성에서는 2승 1패로 아스널이 앞서 있습니다. 아스널은 향후 리그 일정이 브라이턴, 리버풀, 웨스트햄으로 만만치 않은 박싱데이 일정이 있어 조 1위를 탈환하느냐의 기로에 선 일정이 펼쳐집니다. 이미 조 1위를 확정지은 아스널로서는 앞으로의 리그 일정을 위해 이번 매치 최대한 힘을 빼고 로테이션을 돌릴 것으로 보이는데 PSV도 또한 무모한 경기보다는 리그 연승 기록을 연장을 위해서 이번 매치는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홈팀이 승리한 상성이 있고 동기부여가 크게 없는 매치라 예측이 더 어려운 경기인데요. 최근의 경기력은 아스널이 앞서지만 리그 연전을 위해 부상 예방 차원에서도 무리한 주전들의 선발 출전을 자제할 것이기에 양팀 공방전으로 끝날 수 있는 매치라는 생각입니다. PSV의 단통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3번 경기 A조 4위 맨유와 1위 바이에른 뮌헨의 매치입니다. 조 1위를 일찍 확정한 뮌헨과 무난히 조 2위까지는 하며 16강 진출할 거라는 예상을 깨고 조 최하위를 하고 있는 맨유는 양팀 모두 직전 리그에서 참패를 당하며 흐름이 안 좋습니다. 상성은 3승 1무 1패로 뮌헨이 우세한데 최근 상성인 1차전 뮌헨 홈에서는 4대3으로 뮌헨이 승리했었습니다. 맨유는 리그 초반 부진을 벗어나 3연승을 하며 반등을 하며 순위를 상위권으로 끌어올렸지만 직전 본머스와의 홈 경기에서 3대0으로 완패했는데 패한 것보다는 경기력이 안 좋았다는 게 시즌 초반의 부진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깁니다. 직전 본머스와의 홈 경기에서 루크쇼를 센터백으로 기용했는데 헤더골 2골을 먹으며 낮아진 공중볼 장악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잠시 폼을 찾던 맥과이어의 실수가 눈에 띄며 다시 수비 불안이 재발하는 걸로 보입니다. 뮌헨도 수비 불안을 보이며 직전 프랑크푸르트 원정에서 5골을 먹으며 참패를 했는데요. 얇은 스쿼드가 시즌 중반이 되면서 한계를 드러낸 경기로 생각됩니다. 아직 본선 진출의 기회가 남아있는 맨유인데 뮌헨은 투헬 감독이 얼마 전까지 첼시 감독을 했었고 수년간 프리미어리그에서 잔뼈가 굵은 해리 케인이 있어 주전 센터백의 부진으로 공중볼에 약점을 보인 직전 리그 경기를 보면 헤드에 능한 케인을 방어하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인데요. 리그에서의 끊긴 흐름을 되살리기 위해서라도 반전이 필요한 뮌헨입니다. 맨유는 중원에서 점유율은 높이고 있지만 마무리에서 호일룬이나 레시포드, 앙토니 마시엘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 불안한 수비력이 역습 한 방에 골을 내주고 요즘 홈에서도 동네북이 되고 있는 테나흐 감독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뮌헨은 이미 조 1위 진출이 확정된 상황에서 주전들의 체력 안배를 위해 로테이션을 돌릴 수도 있지만 챔스 조별리그 17연승이 직전 챔스 코펜하겐과의 홈 경기에서 무승부로 멈췄지만 39경기 무패의 기록은 계속되고 있어 쉽게 승리를 내주지는 않을 걸로 생각됩니다. 꼭 승리해서 16강 진출의 마지막 불씨를 살려야 하는 맨유의 동기부여도 만만치 않지만 이번 매치 후 리버풀 원정을 떠나야 하기에 섣불리 전력을 다하기에도 망설여질 맨유입니다. 맨유의 무와 패를 예상합니다. 5번 경기 C조 2위 나폴리와 3위 브라가의 매치입니다. 나폴리는 리그에서 2연패 중으로 챔스 레알 마드리드전 4대1을 포함하면 3연패 중으로 흐름이 안 좋습니다. 브라가는 리그에서는 4연승 중으로 최근 8경기 7승 1무로 리그에서는 상승세이고요. 최근 상승은 1차전 브라가 홈 경기에서 나폴리가 2대1로 승리했습니다. 나폴리는 지난 시즌에 비해 리그나 챔스에서 실망스러운 모습인데요. 선수들은 수비의 김민재와 우측 윙포드 로사노가 이적했을 뿐 큰 전력 공백은 없는데요. 제가 생각해 제일 큰 원인은 스팔레티 감독의 교체로 보입니다. 공격 축구에 적응되었던 선수들을 새 감독의 색깔로 입히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요. 그 색깔이 잘 스며들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에이스 오시멘의 득점력도 지난 시즌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챔스에서는 3경기 출전 무득점으로 부진합니다. 브라가에는 공격수 반자가 리그에서는 13골로 많은 득점을 하고 있지만 챔스에서는 8경기 무득점으로 부진한데 챔스에서는 드알로와 브루마가 각 5골로 제 몫을 하고 있습니다. 브라가가 승리한다면 16강 진출은 득실의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데 최소 플레이오프 진출까지는 바라볼 수 있고 패한다면 유니온 베를린과의 결과에 따라 탈락까지도 할 수 있어 사활을 걸어야 할 매치입니다. 나폴리도 16강 진출을 위해서는 무승부까지는 해야 할 매치로 양팀의 동기부여는 비슷합니다. 나폴리의 단통 무를 예상합니다. 6번 경기 C조 4위 유니온 베를린과 1위 레알 마드리드의 매치입니다. 베를린은 리그에서 10연패를 하며 바닥을 치던 흐름이 최근 챔스 한 경기 포함 1승 2무로 반등을 하는 모습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챔스에서 오전 전승을 하며 일찌감치 조 1위를 확정했는데 리그에서 직전 베티스 원정에서 1대1로 무승부를 하며 1위 자리를 지로나에게 내주었습니다. 최근 상승은 1차전 레알 마드리드가 홈에서 1대0으로 승리했었습니다. 전력상으로 보면 긴 설명이 필요 없는 매치인데요. 하지만 동기부여에서 베를린이 월등히 큰데 이 동기부여가 전력의 약세를 이겨낼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요. 레알에는 부상 선수가 많습니다. 공격수 비니시우스를 필두로 중원의 카마빈가, 추카멘이, 수비수 카르바할 등이 있는데 직전 베티스 원정에서 무승부를 한 걸 보면 선수들의 체력 부담이 있어 경기력에 영향을 주는 걸로 생각됩니다. 챔스보다는 리그에 더 집중해야 할 레알이 베를린 원정에서 일부 로테이션을 돌릴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직전 리그 원정 후 바로 독일 원정이 쉽지 않은 원정이 될 걸로 생각돼 베를린이 최근 경기력이 나아지고 있어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매치입니다. 1차전 경기를 리뷰해 보면 일방적인 공격으로 볼 점유율을 75대 25의 일방적인 공격을 93분까지 막아내다가 94분에 주드 벨링엄의 극장골을 먹으며 패했는데요. 3의 포메의 베를린의 거의 5-4-1의 경기를 했는데 레알이 골은도 따르지 않은 것이 일방적인 수비를 뚫는다는 게 쉽지만 않아 보였습니다. 이번 매치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베를린이 맞받아친다면 도 아니면 뭐가 될 경기라는 생각인데요. 동기부여가 크고 최근 경기력이 나아진 점을 고려해서 뭉딴 회원들의 투표에서도 50%의 압도적인 이변픽으로 예상했기에 유니온 베를린의 승과 패를 예상합니다. 8번 경기 D조 3위 짤츠부르크와 4위 벤피카의 매치입니다. 16강 진출이 일찍 물 건너간 양팀인데요. 플레이오프 진출은 짤츠부르크가 유력합니다. 1차전 짤츠부르크가 벤피카 원정에서 2대0으로 승리해서
이번 매치에서 승점이 동률이 되어도 동률 상대 골득실에서 앞서는 팀이 진출하는데 2골 이상 벤피카가 승리해야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전체 득실에서 4점 차가 나서 벤피카의 플레이오프 진출은 거의 물 건너간 걸로 보입니다. 최근 상성은 1차전 짤츠부르크가 원정 2대0 승리를 했습니다. 되도록 많은 점수 차이를 내고 승리해야 하는 벤피카인데 그러다 보면 오히려 역공을 맞을 것으로 보이는 매치입니다. 부진한 득점력은 비슷한데 평균 실점에서 벤피카가 높아 수비력에서 짤츠부르크의 우세가 점쳐지고 이전 1차전에서 원정 2골을 넣었던 상성을 고려해 보면 부담이 덜한 짤츠부르크의 경기력이 홈에서 더욱 힘을 발휘할 걸로 생각됩니다. 짤츠부르크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9번 경기 G조 4위 츠르베나와 1위 맨시티의 매치입니다. 양팀 다 동기부여는 없습니다. 맨시티는 전승으로 일찌감치 조 1위를 확정했고 츠르베나는 일찍 탈락이 확정되었습니다. 최근 상성은 1차전 맨시티 홈에서 3대1로 맨시티가 승리했고요. 긴 설명이 필요 없는 매치인데요. 맨시티의 동기부여는 리그에서의 부진을 털어내고 팀 분위기 쇄신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직전 리그에서 루턴 타운에 2대1로 역전승을 했는데 전반 추가 시간에 선제골을 먹으며 개운한 경기는 아니었기에 이번 매치 후 있을 리그 경기를 대비해서 팀 분위기를 올려야 하는데 그 희생양이 츠르베나가 될 걸로 생각됩니다. 츠르베나의 단통 패를 예상합니다. 10번 경기 2조 1위 AT 마드리드와 2위 라치오의 매치입니다. 조 1위 결정전인데요. 라치오는 무조건 승리해야 조 1위를 할 수 있어 원정이지만 공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상성은 1차전 라치오 홈에서 1대1로 무승부를 했습니다. 1차전을 리뷰해보면 라치오의 홈이었지만 점유율은 대등했고요. 슈팅이나 크로스 등의 스탯들은 라치오의 우세였던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라치오의 에이스 임모빌레 등 공격진이 마무리가 안 되었고 AT의 그리즈만과 모라타도 마무리가 안 되었지만 골운도 없었던 경기였습니다. 전반 29분 중앙 미들 바리오스가 아크 정면에서 때린 볼이 상대의 몸을 맞고 득점을 올리며 90분 동안 잘 지켜내고 있었지만 94분 코너킥에서 보기 드물게 라치오의 골키퍼 프로베델에게 극장 헤더골로 실점하며 무승부를 했습니다. AT는 기대를 걸었던 멤피스 데파이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지만 오사미 포메의 투톱, 그리즈만과 모라타가 폼이 올라오며 득점포도 가동하고 있고 중원의 악셀 비첼과 사울이 경기 조율도 무난하며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승리가 필요한 라치오가 라인을 올려 공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AT의 공격진의 능력은 충분히 라치오의 골문을 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AT 마드리드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13번 경기 F조 3위 뉴캐슬과 4위 AC 밀란의 매치입니다. 양팀은 이번 매치 승리하면 뉴캐슬은 다른 경기의 결과에 따라 16강 진출까지 가능하고 밀란은 플레이오프까지는 가능한 상황입니다. 최근 상성은 1차전 밀란 홈에서 무득점 무승부를 했습니다. 이번 매치 무승부를 하면 골득실에서 많이 앞서는 뉴캐슬이 플레이오프로 진출하고 밀란은 탈락하게 됩니다. 뉴캐슬은 부상 변동인데요. 공격의 제이콥 머피, 중원의 안데르손, 하비 반스, 조일록, 수비의 스벤 보트먼과 골키퍼 닉 포프까지 부상이 있고 직전 토트넘전에서 공격수 칼럼 윌슨과 중원의 션농 스태프가 복귀했는데요. 출전이 계속되고 있는 선수들이 교체 자원 부족으로 지친 모습이었고 그 여파는 리그에서 2연패로 부진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밀란도 빠른 발의 공격수 하파엘 레앙과 오카포, 수비의 말릭 타이우가 부상이 있습니다. 뉴캐슬의 트리피어가 지지난 에버턴 경기에서는 2번의 빌드업 실수로 골의 빌미를 제공했고 오늘 새벽 토트넘 경기에서는 손흥민에게 2번 돌파당하며 2골을 넣는 어시스트가 되며 2경기 연속 구멍이 되고 있는데요. 체력 저하로 폼이 떨어진 모습이었습니다. 밀란의 레앙이 출전한다면
손흥민 때처럼 트리피어가 또 고생을 할 텐데요. 현재 부상이 있는 걸로 확인되니 결장이 예상되고 있어 뉴캐슬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거로 생각됩니다. 중원의 기마랑이스가 고군분투하고 있고 연패로 인한 사기 저하는 있지만 부상 복귀한 선수들이 감각을 찾는다면 홈 경기에서 아스널, 첼시, 맨유를 꺾을 정도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 뉴캐슬이 공격력에 공백이 있는 밀란에게 승리한다면 16강 진출의 희망과 리그에서의 부진 탈출까지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매치입니다. 뉴캐슬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14번 경기 H조 2위 포르투와 3위 샤흐타르 도네츠크의 매치입니다. 16강 진출을 결정할 매치입니다. 포르투는 1차전 샤흐타르 원정에서 3대1로 승리하며 무승부만 해도 16강 진출을 하게 됩니다. 상성은 3승 2무로 포르투의 일방적인 우세이고 최근 1차전도 원정에서 3대1로 승리하며 우세를 지키고 있습니다. 1차전을 리뷰해보면 점유율에서는 포르투가 조금 앞섰지만 마무리에서 차이를 보이며 완승을 했는데요. 샤흐타르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제3국에서의 경기라 홈이라는 이점 없이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샤흐타르가 바르셀로나에게 승리하고 직전 엔트워프에게 승리하며 2연승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포르투는 직전 바르셀로나 원정에서 2대1로 패했었습니다. 그러나 바르셀로나는 일찍 16강 진출을 확정짓고 동기부여가 떨어진 상태에서 리그에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최근 바르셀로나가 부진한 흐름으로 정상 전력의 바르셀로나는 아니었습니다. 포르투는 리그 3연승으로 상승세로 공격수 타레미와 에바니슨이 제 몫을 하고 있고 평균 득점률과 실점률에서도 모두 앞서고 있어 홈에서의 경기로 경기를 지배할 거란 생각입니다. 포르투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14경기 분석을 마쳤고요.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